테마 19는 관료제입니다. 기계구조고요. 관료제가 나왔을 때는 특징은 되게 기계구조니까 별거 없을 겁니다. 분업이 돼 있고, 계층이 돼 있고, 문서화돼 있고, 공식화돼 있고, 비정의성, 개별적 과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계약제 관계니까 성과급이 아니라 고정급식이고요.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역기능이야. 관료제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어. 일단 인간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지 못하죠. 이런 역기능들 30년대 사회학자들은 주로 내부의 역기능을 그다음에 60년 70년대는 탈관료제 얘기가 막 나와버려요. 자, 이념형이라는 건 뭐냐면 근대가 되면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직의 공통점만 모은 거예요. 모으니까 계층이 만들어지고 분업이 있고 능력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해서 내려주는 집권화 현상이 벌어지고 공식화돼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어느 계층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고정급을 받을 거고요. 한번 2번 틀렸죠. 비정의성. 민원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규정된 규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의 힘은 신분의 힘이 아니라 전부 법에 의해 주어진 힘이고요. 모든 걸 문서화시킵니다. 문서화시켜버리면 증거가 남죠. 또 선배들의 경험은 후배들이 배우기도 쉽죠. 답은 그래서 1번이 2번 틀렸네요. 이건 비정의성을 말하는 건데 비정의성이 어긋나죠. 민원 입장이 아니라 규칙과 절차,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이거 역기능을 물어봤네요. 규칙과 절차는 뭐밖에 안 돼? 사실 수단밖에 안 돼요. 이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목표를 놓쳐버렸죠. 오히려 목표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목표처럼 느껴지는 걸 대치됐다,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1번 맞았고요. 모든 걸 문서화 처리하죠. 그러니까 진짜 문서를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이게 법문 용례예요.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서로 만드는 게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고 또 분업이 되다 보니까 할거주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우리 부서는 참 잘하겠지만 타 부서 협조가 잘 안 될 거니까 할거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할거주의 문제는 대개 분업으로 인해서 하위 기관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규와 규정을 준수했을 때 누구나 똑같이 처리하는 거니까 비정의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비정의성을 초래하는 거죠. 비정의성이 꼭 나쁜 건 아니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거니까. 대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의 특성을 망각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야기하겠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입니다. 또 역기능이네요. 과잉농조는 뭐냐면 상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요. 이걸 따르는 건 당연한 건데 필요 이상으로 이것만 준수합니다. 진짜 목적은 망각해버리고 이 규정과 절차에 집착해버리는 거야. 또 상사의 명령에 지나치게 복종하는 것. 이걸 과잉동조다. 동조과잉이라고 그래요. 답은 1번이네요.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한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는 망각해버리고 수단밖에 안 되는 규칙과 절차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훈련된 무능이죠. 분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은 참 잘해요. 대신에 다른 일은 못하겠죠. 이게 훈련된 무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네요.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됐지? 또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상사가 시킨 일만 하지 더 나서지 않는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무사한 일이라고 그래. 근데 이건 더 나아가서 저항을 해버렸네, 이게.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 배려하지 않는 건 할거주의라고 그래요. 할거주의. 자, 답은 그래서 동조과잉은 1번입니다. 동조과잉은 머튼이라는 학자가, 훈련된 무능은 베블린이라는 학자가, 그다음에 할거주의는 셀즈닉이 학자별로 연결시킬 때가 막 있습니다. 자, 역기능이네요. 관료 독선주의. 관료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능력에 따라 서열이 잡혀 있잖아. 이러니까 윗사람 말만 들을 거고 또 관존민비해가지고 관이 더 우월하다는 거죠. 관료 독선주의. 이러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나타날 거고요.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다 보니 인간의 감정은 들어가 있지 않죠.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거고 계층제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건 참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 관리자 권한이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자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하급자들, 외부 사람들의 참여가 안 된다는 거죠. 3번이 틀렸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만 강조한다든지 규칙만 준수한다든지 그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바뀔 수도 있다. 사실 목표 전환과 목표 대치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기출문제 보면 막 섞어 막 씁니다. 전환은 달성하지 못했는데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거고 얘는 애초부터 이걸 달성할 생각이 아니라 이건 도구에 불과하고 목표는 이 수단에 매달려 있는 게 뒤집어져 있다고 해서 대치됐다고 그래요. 다이버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좀 다른 단어잖아 지금. 근데 구별하지 않을 때도 되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쉬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계층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권한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상급자 권한만 강화되는 집권화 현상이 벌어져요. 답은 3번이고요. 또 목표 대치가 나왔네. 이걸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베버가 아니라 머튼이에요. 고전학자들, 베버, 윌슨, 테일러, 귤릭 이런 분들은 관료제 역기능을 못 봐요. 30년대 가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보기 시작하는데 머튼이 말합니다. 머튼. 자,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행정개혁 과정에서 자,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목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작아지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은 우리 조직을 위한 도구밖에 안 되잖아. 뒤집어졌지 지금. 이걸 목표 대치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 또 머튼은 뭐라고 그래? 너무나 규칙과 절차에만 매달려 있는 게 동조과잉, 과잉동조. 맞죠? 4번도 내부성이죠. 진짜 조직은 환경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특히 공적 조직은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내부의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내부에만. 자, 목표 대치 현상들 내부성으로 배웠는데 내부성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뭐 할거주의니 목표 대치니 뭐 동조가잉이니 막 이런 개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틀렸다. 베버는 고전학자고 모릅니다. 관료제의 장점. 이제 근대 사회의 합리성을 말하는 거지. 관료제의 역기능을 말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학 30년대 이후의 사회학자들입니다. 머튼이라든지 셀지닉이라든지 블라우라든지 이런 분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역기능 문제만 물어봤네요. 할거주의 아까 기억나죠? 부서별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협조와 조정이 안 된다. 맞는 말이고 형식주의. 문서 그 자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문서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문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진짜 공무원 보면 문서 만드는 게 목적인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적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다음에 3번은 틀렸죠. 이건 관료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관료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부서나 인원을 팽창하는 현상을 관료 제국주의라고 그러고 피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공 서열에 의해서 승진시키다 보니까 무능력자가 능력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피터의 법칙이에요. 피터의 법칙. 계층제로 인한 문제점, 연공 서열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연공 서열이 높으면은 일을 잘한다는 가정 속에서 위로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냥 무사한 일하게 있다 보니 올라간 거지 능력이 올라간 건 아닐 수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걸 피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한 가지는 참 잘하지만 다른 일을 못하는 걸 훈련된 무능이라고 그러지. 베블린이 말했고요. 한정된 분야는 잘하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못합니다. 맞는 말이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피터 원리는 무능력자가 능력 이상으로 승진한 현상이에요. 모든 계층은 무능력자로만 채워질 거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 답은 3번입니다. 베버네요. 자, 베버는 근대가 되면 어떤 조직이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힘은 전통적 힘, 카리스마적 힘, 그 다음에 합법적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직의 원천은 카리스마야. 신설 조직은 국가든 조직이든 카리스마,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져요. 근데 오래 못 가죠. 이 사람은 나이 먹어 죽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으로 승계되든지 법으로 승계될 건데
전통으로 승계되는 게 전근대 사회야. 능력이 아니라 이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 아들이었단 이유만으로도 권한을 차지하죠. 반면에 근대 사회는 그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그치? 능력에 따라 서열이 잡혀 있다 보니까 능력자가 제일 위로 올라온 거죠. 그치? 그래도 근대 사회는 답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자가 이성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제일 경험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만든 규정이니까 밑에 친구들은 자기의 전문성보다는 윗사람이 정해준 대로 일하는 게 맞겠죠. 그 얘기다. 어쨌든 대법원은 조직이 삼는 권한을 원천으로, 권위의 원천으로 전통, 카리스마, 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건 카리스마. 그 다음에 근대적인 건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합법적 관료제의 모든 힘은 법에 규정된 거예요. 그치? 법규에 의해 규정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온리 규정대로 비정의성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간인이 비공식은 못 봅니다. 고전 학자들은요. 신고전 때부터 봅니다. 그 다음 틀렸죠. 목표 대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들이 마치 목표처럼 느껴지고 진짜 목표는 도구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야. 관료제 부정 측면이고 배보가 말한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또 쉬운 문제였다. 자, 또 나왔다. 이념형.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현실에는 근대가 되니까 많은 합리적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공통점만 뽑아낸 겁니다. 그게 계층제, 그 다음에 분업, 그 다음에 문서주의, 공식화, 비정의성,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이런 것들. 자, 직무 수행은 문서에 근거합니다. 이러니까 보존이 되죠. 근거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선배들의 경험을 후배들이 배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관료의 모든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에 의해 규정된 거고, 그다음에 상관의 권한도 이 업무 활동에 한정된 거지 사적 활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공사 구별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능력에 따라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직무 담당하다 보니까 공개 채용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틀렸죠. 문서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야. 정의성이 아니라 비정의성이니까요.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야. 답은 4번이에요. 비정의성을 틀게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관료제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좀 있으니까 좀 쉬었다. 여기서 끊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